요즘에는 저희가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뭐 여행을 가거나 어떤 목적으로 다른 지역을 가게 되면 습관적으로 그 지역에 빈티지 샵이 있나 먼저 찾아보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맛집을 찾듯이. 그리고 지금 촬영일자 기준으로 한 이틀 전 대구를 다녀왔었는데 대구에도 빈티지 샵을 검색해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엄청 매력적인 샵을 발견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방문한 것은 밀리터리, 가죽 자켓, 그리고 뭐 복각 브랜드까지 아메카지의 성향이 굉장히 뚜렷한 곳이었습니다. 약간 마이너한 밀리터리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메이저한 밀리터리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잘 아시는 이제 흔히들 개파카라고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M65 파카나 이런 MA1 같은 걸로 구성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M65 필드 자켓, 어떻게 보면 약간 남자 스타일에서 클래식함으로 빠지지 않았나 생각은 약간 하는데, 근데 진짜 65는 그냥 진짜 교과서다. 시대가 아무리 지나고 스타일이 바뀌어도 어떻게든 그냥 다 맞춰서 입을 수 있는 느낌이라 가지고. 원래 내 사이즈가 S면 나는 L 사이즈 샀거든. 그래서 좀 지금 이런 피치테일 디자인은 완전 오버핏으로 하는 게 좀 더 이쁜 것 같아. 근데 요것도 해주면 된다. 나는 그게 좀 큰 게 이쁜 것 같아. 또 옛날에는 근데 또 완전 스몰만 찾았었는데 요즘은 네 말대로 올려도 될 것 같아. 하나 이게 밀리터리 아이템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아우터 장르 느낌? 그 정도까지로 돼서 일반 사람들도 뭐 밀리터리인지 모르고 브랜드 제품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막 개파카도 가지고 계시고 막 MA1도 가지고 계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이 M51 초기형 요런 파카나 요거는 이제 50년대 이제 프랑스군 배틀드레스 자켓인데요. 유럽군도 있군요. 네, 맞아요. 와, 근데 이건 진짜 미디도 그렇고 패셔너블 맞아요. 요런 것들도 정말 요런 식으로 착용하는 것들이 정말 멋스럽다 생각을 많이 하죠. 역시나 아메카지의 무대에답게 밀리터리 제품들이 매력적인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 밀리터리 제품들은 대체로 미군 제품들이 좀 많이 떠오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재밌는 게 이 사장님의 취향이 가득 담긴 그런 유럽군의 제품들이 몇 가지가 좀 섞여 있어요. 나 근데 이렇게 총장 짧은 거 너무 좋아. 팔통은 조금 있고. 야, 근데 지금 옷 보면 그냥 차렷자세로 있으면 지금 이 총장선이랑 팔선이랑 갭이 이만큼이나 있어. 엄청 차이 많이 난다. 근데 핏 진짜 특이하다. 이거 되게 이쁜데? 피싱 자켓 느낌. 근데 그거랑 비교하기에는 피싱 자켓은 그냥 이렇게 툭 떨어지잖아. 근데 여기는 살짝 이렇게 들어가네. 이 끝단이. 끝단에서 들어가네. 그래서 좀 나왔다고. 그리고 80년대 동독 이제 레인 카고 팬츠 같은 경우 요런 거는 또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요런 것들도 가져와가지고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게 저는 그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희소같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약간 좀 이쁜 제품들도 구성해가지고 밀리터리하면 미군이 조금 근본이고 잘 정립되어 있다 보니까 미군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정말 이뻐가지고 입어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천드리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밀리터리 제품을 떠올렸을 때 사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너무 많기도 하고 뭐 복각 제품도 잘 나오기도 하지만 현행 제품으로 다양한 디자인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른 걸 입고 싶은 사람한테 끌리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떠올리는 게 요게 대체품이 어떤 게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저는 이제 MA1의 대체품으로 이 자켓이 참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MA1도 현행 제품에서도 그냥 다양하게 핏이랑 디자인 바꿔서 나온다 이거. 근데 거기에서 살짝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찾는 제품. 이것도 나도 좀 지금처럼 크게 입으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네가 그렇다 이가 이 립 같은 게 너무 딱 잡아주고 튀어나오면 행복한 것 같다고 맨날 그러는데 나는 그게 되게 좋거든. 공장장 같은 느낌도 있고. 그치 맞아, 공장장. 행복한 같은 느낌. 지금 핏도 나도 너무 좋거든. 근데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입는 옷이기 때문에. 나도 오리지널이랑 복각 제품 만약에 구한다고 하면 지금 MA1이 사실 뭐 너무 늦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살짝 좀 표현을 하자면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이런 제품으로 가면 좀 대체품으로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히 아메카지 하면 이게 빠질 수 없잖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60년도에
이제 스웨덴 모터사이클 자켓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스웨덴 모터사이클이 가죽으로 나온 거는 40년도가 끝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카라트처럼 캔버스 소재로 해서 똑같은 동일한 디자인의 이제 올리브 드랩 색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오리지널 제품은 아니고 60년대에 그 40년대 스웨덴 모터사이클 자켓을 복각한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염소 가죽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스웨덴 모터사이클 자켓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앞면에 있는 플랫 포켓이죠. 이 안에 지도 같은 걸 넣고 그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난 가죽 자켓을 진짜 끝까지 어려워하는 뭔가 미지의 영역 중 하나인데 아, 무게감. 아, 딱 무게감. 핏하진 않아서 너무 불편하진 않아, 생각보다. 이 무게감이랑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칼 맞으면 방검될 것 같은데 진짜. 도와줄까? 아니 저 자켓이 지금 제가 실제로 착용하고 있는 자켓인데 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좀 그 궁금하신 손님들한테 한번 입혀드리려고 요거는 평소에 자주 착용하고 있죠. 잠깐 보여드리자면 똑같이 피터스라고 적혀있죠. 아, 이것까지? 네, 맞아요. 이 프리윌러스라는 브랜드에서 복각한 제품인데 피터스라 브랜드의 라이센스를 쌓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의 사양 비슷하게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죠. 이 가죽 자켓도 되게 그 심오해가지고 어떤 제품 거를 복각했느냐, 거기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세계가 좀 깊은 것 같아요. 다 내 사이즈네. 나도 처음에 리얼메이커 그때 에이스2 자켓 입어봤을 때 그 입자마자 판팔 넣고 바로 벗었거든요. 이거 100만 원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200만 원이고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못 입어.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처음에 입문할 때 보통 그러면 세컨핸즈로 가라고 얘기하잖아. 물론 빈티지는 아니지만 세컨핸즈로 좀 가게 되면 에이징 된 걸 입으니까 훨씬 더 좀 유연하게 입을 수 있으니까 그 느낌 뭔지 알 것 같다. 이거 만약에 처음에 입었으면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 같아. 와, 근데 이거 진짜 이쁘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빈티지 제품에서 있는 희귀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입는 옷이다 보니까 스타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쁘게 입어야지 그 옷을 더욱더 빛내준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꼭 빈티지에 한정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본 복각 브랜드에서도 정말 이쁘게 잘 내는 옷들이 많고 괜찮은 옷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도 바잉해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깔끔한 복각 브랜드 옷에 빈티지 청자켓을 걸치면 그것도 그 나름의 멋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빈티지 제품들도 같이 바잉해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 해링턴, 스윙탑 이런 쪽은 보면 그냥 못 지나갈 것 같아. 게다가 빨간색이다. 요건 못 참지. 아, 근데 여기도 대구다 이거. 자칫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빈티지 샵이라 보긴 살짝 어려운 감이 있죠. 저 세컨핸즈도 많이 다루니까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옷을 입는다는 행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날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옷을 꾸미는 게 중요하지 모든 걸 다 빈티지로 맞추고 모든 걸 다 복각 브랜드로 맞추고 이럴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빈티지 샵은 그 오너의 성향을 굉장히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빈티지라는 게 당연히 이제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기도 하고 굉장히 광범위한 데서 본인이 사입을 하는 걸 골라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이 굉장히 잘 나타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불독 빈티지 샵 같은 경우는 그 사장님의 외형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아메리칸 캐주얼에 정말 진심이신 아메카지에 거의 뭐 미쳐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진한 캐릭터가 느껴졌는데 샵에서도 그 판매하는 물건에서도 그 느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이 샵 같은 경우는 그 데님에 미쳐있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데님의 많은 브랜드 중에 특히 리 랭글러 거기에 특히 리 거기에 정말 진심이셨어요. 저는 리바이스를 워낙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제 좀 지루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뭐가 있을까? 3대 브랜드가 이제 리바이스, 랭글러니까 그냥 리랑 랭글러 한번 보자 했는데 입어보니까 약간 미쳤다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접했던 게 101J부터 시작해서 뭐 랭글러 뭐 126MJ 이런 거 다 입어보고 하다 보니까 계속 모으게 되는 것 같아요. 라인들이 수도 없다 보니까 박력이 있어요, 그 브랜드만의. 확실히 리랑 랭글러는 웨스턴 스타일이나 워크웨어 스타일이 좀 있다 보니까 리바이스에서는 좀 따라할 수 없는 멋이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제가 좀 빠지지 않았나. 리의 101J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바이스에서 말하는 서드 타입 3와 굉장히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의 101J가 먼저 나왔어요.
리바이스의 데님 자켓 혹은 우리가 데님 자켓이라 부르는 것의 근원은 어쨌든 그 광부들이 입는 작업복이었는데 리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맵시 있는 카우보이들을 위한 옷을 만들었다 보니까 이 101J가 그래도 그 데님 자켓들 중에서는 뭔가 그 맵시 있는 센스 있는 비주얼이 보여집니다. 뭔가 조금 더 패셔너블하다 할까요? 그리고 101J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외형의 변화가 막 크게 있진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판매되는 현행 제품과 빈티지를 보더라도 외형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매니아들이 계속 탐닉할 수 있는 그 재미를 주는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건 제일 좋아하죠. 이런 거를. 맞아요. 50년대 제품이에요. 이게 시보리가 탈락돼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알기로는 50년대 리가 그 당시에 황금기라고 불렸는데 리바이스보다 더 인기가 많았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 황금기. 그 스티븐 맥퀸이 입었던 진짜 그 황금기 50년대 제품. 이게 70년대. 자세히 보면 여기도 MR이랑 R이 없어요. 비교해보면. 그냥 리만 적혀 있는데 그 60년대 이제 R만 생기고 70년대 이제 MR까지. 얘는 50년대. 저는 복각도 복각인데 그 오리지널의 그 박력을 못 따라가요. 확실히 진짜 박력이 있어요. 저희 샵에는 더블 R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이거 보시면 아 확실히 오리지널 하는 이유가 있다 하시더라고요 다들. 리의 101J가 어떤 매력이 있냐라고 했을 때 외형적인 디자인이 예뻐서 좋다라는 느낌도 있겠지만 요 상징성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 출시한 연도가 나오는데 이 50년대를 기점 101J가 출시된 기점 뒤로 보면 확실히 좀 패셔너블하고 카우보이가 입을 법한 성향을 띠는 디자인의 자켓들이 많이 나옵니다. 총장이 짧고 우리가 흔히 지금 입는 자켓들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죠. 101J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이전으로 가면 어떤 디자인이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일단 붙어 있어요. 작업복이. 이게 갈라지면서 위에가 자켓, 아래가 청바지가 되는 형태를 띱니다. 그리고 자켓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로 확실히 101J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죠. 이렇게 101J의 디자인적으로 예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패셔너블한 데님 자켓의 신호탄?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저는 그런 의미도 마음에 들어서 리의 101J를 좋아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랭글러의 자켓도 리의 느낌과 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랭글러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카우보이 성향의 브랜드다 보니까 확실히 그 카우보이가 입을 법한 실루엣,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예전 50년대에 나온 자켓 같은 경우도 품이나 암홀이 굉장히 얇은 모양을 하고 있죠. 좀 뭐랄까 좀 핏한 좀 섹시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 특징적으로는 모델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플리츠가 전면에 한두 개씩 달려있고 그리고 가슴 포켓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가늘고 긴 모양을 띱니다. 요거 때문에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려요. 그리고 빈티지 같은 경우는 뒷판에 이렇게 자수가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뭔가 확실히 그 웨스턴 무드, 카우보이 무드가 굉장히 강한 게 이 랭글러 자켓의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종류 같은 경우는 조금 있는데 디테일도 굉장히 좀 과하고 확실히 그 소 위에서 역동적인 움직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안에 고무 밴드라던가 여러 가지 디테일이 있는 게 랭글러의 자켓 특징입니다. 아 맞아요. 이게 랭글러의 이제 특유의 디자인 디테일, 플리츠 디테일. 네. 저도 이거 지금 실물로 처음 보는데 당연히 이게 리벳 때리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랭글러 제품들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플리츠에다가 집업으로 돼 있는 게 되게 없습니다. 그냥 얘가 미쳤어요. 이게 미친 거예요. 집업으로 돼 있다는 게 안쪽에 이렇게 밴딩 처리 돼 있는. 맞아요. 네, 옛날 모델 보면 막 여기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얘는 그나마 좀 없는. 그리고 이것도 원단도 브로큰 토일이라서 그 안 틀어져요. 원단 자체가. 그래서 랭글러만의 원단이니까. 근데 얘는 랭글러의 매버릭 라인이라서 또 달라요. M인데 랭글러는 W로 돼 있어요. 빈티지 랭글러 같은 경우가 뭔가 시장이 활발하진 않죠. 많은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니까 검색하면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으로 나오는 랭글러 같은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자료가 없는 건 매 한 가지예요. 그래서 막 찾다 보면 이런 블루벨 마크가 있는 것도 있고 현행 같은 경우도 일본의 그 에드윈 발 랭글러인데 이런 식으로 블루벨 택이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해보니까 랭글러의 LVC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글을 보고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설명이더라고요. 일단 랭글러의 기원이 뭐냐면 블루벨이 먼저입니다. 이 블루벨이라는 회사에서 랭글러를 인수하면서 랭글러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아는 그 랭글러. 그러면서 나온 택들이
요런 택, 블루벨과 랭글러가 함께 있는 요 택이 그러면서 탄생을 합니다. 요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라지고 지금과 같은 랭글러만 적혀 있어서 이제 요런 택은 빈티지에서만 볼 수 있고, 그러고 이제 현행 랭글러에서 뭐 복각의 의의를 두거나 과거 제품을 소환할 때 이렇게 블루벨 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원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에 저는 만족감 있습니다. 그냥 출근하고 이거 보면 아, 잘 있네 하면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매 성적은 그렇죠. 판매는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안 해도 상관없는 개체라서 그냥 얘네들은 그냥 진짜 제값 주고 들고 오다 보니까 안 팔려도 그만, 뭐 팔려도 그만이라서 얘네들은 딱 손님들이 봤을 때 아, 우리 가게는 진짜 이런 거 판다, 이런 컨셉이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들고 오는 거라.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제품 중에서 과연 가장 좀 아끼는 희소한 제품은 뭘까? 여기서 제일 귀한 거는 이 녀석이긴 해요. 100J. 101J도 좋긴 한데 얘는 확실히 웨스턴 스타일이라 적혀 있습니다. 되게 웨스터너라서 진짜 웨스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추천드립니다. 60년대 개체. 거의 데드스탁이에요, 컨디션이. 태가 진짜 네. 5장 들어왔는데 다 데드스탁으로 들고 와서 다른 매물도 보면 이런 녹이 쓸어가지고 막 묻어있는 게 많거든요. 시퍼렇게 돼. 네, 진짜 많은데 얘는 101J랑 차이점이 뭐냐면 팔이 좀 길어요, 확실히. 그래서 40 입으면 딱 맞으실 텐데 이거에다 이제 뭐 리바이스 517을 입다든지 웨스턴 스타일로 이제 가면, 그리고 이것도 못 구해요. 일본 현지 가면 거의 100만 원 정도 해요. 저희 샵은 거의 그냥 하프 프라이스니까. 70년대 제품도 있는데 60년대 게 좀 더 귀하긴 하죠, 확실히. MR이 없는 버전이라. 확실히 이렇게 리와 랭글러 제품을 많이 취급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안에 웨스턴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웨스턴 하면 여기를 또 설명 안 드리긴 했는데 저는 이런 녀석도 추천드리네요. 70년대 리 제품. 얘도 원단이 좋습니다. 이런 게 이제 진짜 데드스탁이라는 이유가 유리메이드가 그냥 다 살아있어요. 그냥 하나도 안 지어져 있고. 저는 그 많은 브랜드 중에서 그런 미국의 스토어계 브랜드, 뭐 리테일 브랜드라 부르는 거 있잖아요. 뭐 몽고메리, 시어스 그런 거, 그거를 이런 라이트닝에서만 보다가 실물을 처음 봤습니다. 이런 다양한 브랜드들도 전부 샵 안에 있더라고요. 빈티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아는 브랜드거든요. 미국 3대 스토어계 브랜드 몽고메리 워드인데 이 브랜드들의 50년대, 60년대 나온 자켓들을 제가 좀 좋아해요. 이런 거나 이게 5, 60년대 시어스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이런 게 해외에서는 이미 되게 높은 가격에 척진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인지도가 없지만 저는 그래도 이런 걸 모으는 거 좋아한다. 이런 것도 50년대 몽고메리 워드인데 타입 2 형태에다가 셀비지로 돼 있어요. 몽고메리 워드의 원온 라인이 50년대에서 60년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봐도 연식은 대충 알 수 있다. 정확한 연식은 모르겠지만 타입 2 형식이니까 50년에다가 셀비지. 이 정도 컨디션, 인디고 안 빠진 이 정도 컨디션이면 되게 좀 레어한 캐치다. 사이즈도 좋고. 그래서 리바이스도 좋지만 천문학적인 가격에 비해 이거는 좀 저렴한 편이다. 그래서 이런 걸 추천드리긴 해요, 확실히. 요즘 복각 나오는 셀비지도 추천드리긴 하지만 저 오리지널 셀비지를 추천드리긴 해요. 못 구하는 거에 좀 제가 그게 좀 있습니다. 진짜 못 구하는 걸 좋아해요. 진짜 컬렉터 사장. 진짜 애들한테 바인 같이 나가면 해외 애들한테도 나 이거 구했다 이렇게 자랑하고 그냥 걔들 막 좋아하고 그런 얘기하는 게 좋아해요, 제가. 맞아요. 제가 항상 그 형이랑 바인 갔다 오면 이 얘기를 해요. 아, 형 그래도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우리 좀 비슷한 거 같지 않아요? 이렇게 했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바잉 할 때도 밀리터리 아니면 레더 쪽으로 가고 저는 무조건 워크웨어 데님 쪽으로 가니까 뭐 같이 바잉 나가도 막 부딪히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그냥 한 번씩 부딪히면 그냥 서로 양보해주고 막 서로 이득 보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아메리칸 캐주얼, 아메카지 자체가 일본이 그걸 잘 정립했다 보니까 좀 일본이 조금 더 그런 거에 있어서 발전됐다 생각해서 이런 것들도 다 놓아두고 있죠. 전반적으로 아메카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메카지 복각 브랜드의 원류가 결국엔 빈티지에 있다 보니까 빈티지에도 점점 빠져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컨트리보이즈라는 빈티지 샵에 이제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는 거를 조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구 씬을 좀 키우고 싶거든요. 진짜 빈티지 씬으로. 그래서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기차 타고 저희 샵이랑 불독 가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늘어났어요, 확실히. 그리고 빈티지 샵을 1년 정도 배웠었어요. 그냥 구제 샵에서 1년 정도 배웠는데
약간 의미 둔 거죠. 아, 이게 K2 등산복을 다리면서 빈티지 샵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게 빈티지, 무조건 빈티지 싸고 깨끗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울에 한번 여행 갔었어요. 그 여행 빈티지 샵을 이제 딱 싹 돌았는데 이제 다 해져 있는 게 몇십만 몇백만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왜 비싸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 빠지게 되고 계속 들어가게 그냥 그래서 가게도 지금 계속 더 딥하게 되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지금 리랑 랭글러를 공부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빈티지는 워낙 영역이 넓다 보니까 공부를 해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런 거 막 자르는 것도 그냥 멋있고, 그냥 마인드 자체가 제가 남들이랑 좀 다르고 싶은 게 좀 있어요. 확실히 좀 청개구리 같은 성격도 있고. 잘 팔리는 것만 하기보다는 제 약간 꿈 같은 게 뭐냐면, 아메카지에 관심 없는 사람이 와서 너무 멋있다 해서 딱 빠져들어가지고 완전 세트를 맞추고 가는, 너무 비싼 건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스타일을 좀 제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손님들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구매 안 하셔도 되니까 한번 착용해보세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아메카지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냥 심심하면 놀러 와가지고 새로운 옷 있네? 하면서 입어보고, 그런 게 저는 또 빈티지 샵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